자, 제가 중국의 지금 이 부동산 위기, 자,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사실상 그림자 금융에 의존해서 부동산과 이 인프라 건설에 치중했고, 자,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국제 인프라 투자 그 기구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외 투자한다다가 한국도 조 단위로 돈 냈는데 흐지부지 됐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헝다 등의 지금 부동산 부채가 막 300조 단위로 터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금융위기로 전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중국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했는데 그걸 부동산에서 거품을 만들어서 그 각종 토목 사업을, 토건 사업을 일으켜서 만회해 보려다가 지금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중국이 이걸 부양한다라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부양 능력을 굉장히 과신하는데 제가 용 빼는 재주가 없다. 기껏해야 사회주의 복귀를 외치고 시진핑이가 공동 부유를 외치면서 공산주의적 사고를 강화시킬 거다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지금 딱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이 사회주의 해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헝다가 지금 해체 작업이 시작되고 헝다급의 비구이 위안이 맛이 가고 그리고 돈을 댄 자산관리회사 중저그룹의 금융위기가 지금 현실화하는 가운데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시진핑이 무너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킬 책임을 국가에 맡기고 싶어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 사유화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고유한 중국 사회주의 사상 부활을 의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이 최근 몇 년 새 민간 경제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붉은 자본가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민간 자본가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공산당 통제를 확대하고 리바바 등 빅테크, 거대 정보 기술 기업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온 데 이어서 정부의 주택 임대 판매로 부동산 사유화 역행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진핑이 시간 있을 때마다 떠들어온 공동부유라는 말. 그래서 그 말은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확인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국유 기업을 통한 정부의 저비용 임대 판매 주택을 현재 주택 재고량의 5%에서 최소 30%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더기로 쌓여 있는 주택을 국유 기업을 통해 저비용 임대 판매 주택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시진핑의 측근인데요. 이자가 이 사회주의적 해법을 통한 실무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매년 373조씩 모두 5년에 걸쳐서 1863조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 이 재원을 이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가는데 필요한 돈인데 이걸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중앙정부나 31개 자치정부가 지방자치정부가 전부 부채로 신음하는데 이 재원 확보가 쉽지가 않을 거다. 중국의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가 7,539조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림자 은행이죠. 이런 부채를 갖다가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7조에서 11조 달러, 즉 9,100조에서 한국 돈으로 1경 4,400조까지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FV라는 이 그림자 은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온 중국 지방 정부들이
자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 빚더미에 올랐고 일부는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디폴트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작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의논한 부분이 정부가 주택을 임대 판매하고 그것이 인구 300만 명 이상 중국 전역 35개 도시에서 600만 채를 팔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약 한 92조가 넘는 돈을 중국의 이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개발은행 등에 할당해서 정부 공영은행에 할당해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정부 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동산 개발업체에는 자금 지원을 끊고 정부가 싼 가격으로 이제 그 무더기로 쌓여 있는 주택 임대 판매에 나서면서 경기 부양도 하고 빈부격차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주택에서 민영화, 부동산 민영화를 해온 거는 98년부터예요. 그래서 특색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며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어요. 당시 소액 월세만 내고 정부 소속이든 집에서 살던 중국 사람들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집을 샀지요.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도 해주고 보조금도 줬지요. 근데 2000년대에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니까 대도시 주민들이 주택 가격 폭등이 되게 되고 그 폭등의 결과 일부는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게 되고 그래서 공산당과 연관이 있던 자본가가 된 사람들은 수십 채 주택을 가진 수백억짜리 부호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관계없이 소도시 농촌 그리고 농민공 이런 사람들은 이 특혜에서 배제되고 계속 그 빈익빈 양극화가 빈부격차가 심화됐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부동산을 통한 빈부격차를 공동부유로 해소한다면서 정부가 주택 임대 판매를 하겠다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더 내려가겠죠. 자, 집값이 더 내려가면 이제 소비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심 이반이 심해질 거고 외국 기업은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와 경향을 보면서 탈중국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자본 이탈도 심해질 거고 IMF는 결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해법이 실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저가 임대 판매 사업이 저소득층으로 부어 이전을 시킨다고 하겠지만은 이제 중국의 기본적 토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좌클릭 성향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이 그러면 사회주의를 전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로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이런 언론 보도를 퍼뜨리니까 중국의 누리꾼 사이에서는 성장 둔화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민생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뭔 헛소리냐. SNS에서 비판과 조롱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 주택 부분에 뿐만 아니라 경제 반등이 급한데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사상 총화를 시키면서 북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국의 위기를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통제와 당의 규율 강화에 집중하고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 각종 대책을 갖다가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는 국가 안보와 잠재적 외국 간섭에 대한 방어, 그리고 중앙지방 간의 동조, 계속되는 부패 척결과 불복종하는 관리 징계,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청년 실업률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종교 활동에 대한 이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자, 이슬람들이 사는 중국 내부의 지역에 대한 통제도 더 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진핑의 경제 정책은 총체적으로 중국을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아직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끝났어요.